부천시 행정복지센터 시행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제38회 노산문화제가 개최됐습니다. 횡성의 일본과 중국 자매도시 교류단이 횡성 한우축제에 참가했습니다. 여수시 시민회관에서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포항시 정책기획단 프로젝트9 추진단이 첫 번째 현장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최근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올해보다 더 메마를 거라는 예보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은 300리터가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낭비되고 있는 물이 없는지 살펴보고 생활 속 물 전략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부천시가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 중인 가운데 행정복지센터 시행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구청을 없애고 10개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하되 센터의 현장 행정과 복지, 안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시는 시민의 관점에서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 개편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시행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지난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4개월간에 걸쳐 관련 정책 분석, 시민 등의 인식조사,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체제 개편 방안과 추진 비용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행정복지센터 구역은 지리적 요건과 생활 편의 등 5가지 기준을 적용해 36개 동을 2개에서 5개 동씩 묶어 10개 권역으로 나눈 후 중심이 되는 동에 행정복지센터를 두도록 했으며 청사는 현재 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해 비용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또 일반 동주민센터의 기능과 관계도 정립했습니다. 시청은 정책 기능을, 행정복지센터는 집행 기능을 담당하며 특히 현장 행정과 복지, 안전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행정복지센터와 일반 동주민센터는 수평적 지원 협력 관계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되 향후에는 행정기능은 행정복지센터로 통합하고 주민자치 기능만 강화시켜 존치하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시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은 시민에게 좀 더 편리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네 문화사랑방, 도당 어울마당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 원도심 지원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도당 어울마당 착공식이 최근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사가 원활히 진행돼 다양한 문화생활과 편의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 탄생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도당 어울마당은 원미구 도당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됩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1층과 2층엔 기존과 마찬가지로 90면의 주차장을 갖추고 3층에서 5층엔 노인복지시설, 원도심 지원센터, 청소년시설과 도서관, 만화 북카페 등의 문화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내년 9월 준공되며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의 절반인 38억 원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시는 도당 어울마당을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점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원도심 주민들의 문화생활 확대를 위해 권역별 복합 문화공간을 꾸준히 건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천 지역 노사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미래 세대의 고용 희망과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총 5가지 실천 과제가 담겼는데요.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실천 선언식에는 시와 한국노총 부천지역본부, 부천상공회의소, 부천대학교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등의 대표가 참석했으며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실천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각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근로빈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 등 5가지 과제가 담긴 가운데 앞으로 이행점검단을 구성하고 세부 실천 계획을 마련해 선언 내용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미래 세대의 고용 희망과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해 지역 노사민정 대표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앞으로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연속 지역 노사민정 협력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노사 상생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과 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10월 7일 군민의 날을 맞아 평창 군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며 제38회 노산문화제가 개최됐습니다. 군민이 앞장서서 만드는 다양한 문화, 체육, 전시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강소라 리포터가 축제 현장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평창 군민들의 화합축제인 제38회 노산문화제와 제33회 군민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총 3일간 평창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평창읍 일원에서 진행됐는데요. 매년 많은 군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평창의 대표 축제인 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노산문화제는 임진왜란 당시 노산성에서 항전한 선조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82년 이래로 매년 재래식을 거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 축제의 문을 연 것은 성황제와 충의제 봉행이었습니다. 우리 성황제는 지역의 그 안녕을 의미하는 제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지니고, 우리 그래서 충의제는 우리 지역을 임진왜란 때 우리 지역을 지켰던 권두문 군수의 그 의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제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산문화제의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은 바로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축제 이튿날인 10월 7일 평창 종합운동장에서는 개회식을 열어 군내 8개 읍면 주민들의 입장식이 펼쳐졌는데요. 각 읍면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각자 마을의 특성을 살린 복장과 공연으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더불어 참가자 전원이 함께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군매나 응원 댄스는 축제의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평창 종합운동장에서는 각 읍면별 대표 선수가 참여하는 다양한 체육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선수단은 남녀노소 다양한 군민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배구와 축구 그리고 씨름에 이르기까지 건전한 스포츠 경기를 통해 단합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무척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는 뭐 항상 우승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화 면민들 다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 외에도 평창을 알리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부스에서는 퀴즈를 통해 겨울 스포츠와 올림픽에 관한 상식을 전달하고 평창의 먹을거리를 선보이는 자리도 인기였습니다. 여러 손님들이 평창군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나도 동생이 또 외국에서 미국에서 몇 년 만에 와서 또 더 이런 참여를 하니까 더 반갑고 더 좋고, 난 항상 오늘은 너무너무 기쁜 날이야. 국민이 화합하고 즐거움은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입장식 문제 쪽 이런 쪽에다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행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 이런 쪽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성황리에 개최된 제38회 노산문화제와 제33회 군민의 날 행사는 평창 군민들에게 오래도록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제38회 노산문화제를 통해 평창 군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이 문화축전을 통해 평창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군민 모두가 평창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평창에서는 여러 축제들이 한창인데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금당계곡 주변 3개 마을이 풍성한 단풍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봉황마을에서는 행사 기간 중 9일에 평창 지역 농산물인 감자와 배추, 무 등을 이용해 조각 작품을 만드는 평창 야채 조각 경연대회를 진행해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수림대 마을에서는 초콜릿 만들기, 천연 비누 만들기, 메기잡기 체험 등을, 황토구들 마을에서는 한국 전통구들 문화 해설과 더불어 가마솥 강냉이 튀기기 체험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외 체험마을 공동으로 마을 트랙터 체험 행사를 진행했으며 3개의 마을을 연결하는 금당계곡 자전거 트레킹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최근 가을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가을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대체 수원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가을 가뭄으로 마을 상수도 공급 지역의 취수원인 계곡수와 지하수가 고갈돼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소규모 마을 상수도 지역에 대체 수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달 대화면 상암리 사리, 평창읍 대하리에 5천만 원을 들여 지하수 관정을 개발했는데요. 박림면 개촌 오리에는 기존 취수보 여과사 교체와 배수지 정비 등을 위해 3억 원을 투입해 오는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가뭄으로 인한 식수 부족을 해결하고자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는 한편 평창소방서와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해 비상급수와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마을에 신속한 비상급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급수가 불가한 두매산골 마을은 군에서 확보한 생수를 공급해 주민의 생활용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제12회 오대산 문화축전이 5대 세상을 품다라는 주제로 지난 9일 개막식과 함께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오대산 문화축전은 오대산이 지니고 있는 우리 전통 문화의 다양성과 역사성을 표현하고 그 내면에 포함한 본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매년 가을에 열리는 강원도의 대표 축제인데요. 이번 문화축전은 그동안 월정사에서만 집중돼 추진되던 문화축제의 장을 상원사를 비롯한 오대산 전역으로 확대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동서, 남북, 중앙 등 5방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와 오대산의 사찰과 암자가 지닌 특색을 결합해 독특한 형태의 전시와 공연, 시연 등을 쉼없이 선보이며 공연 행사뿐 아니라 전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오대산 문화축전은 울긋불긋 단풍으로 곱게 물든 오대산 전역에서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추억과 낭만이 함께하는 제10회 횡성군 밤두둑마을 허수아비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허수아비의 꿈,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허수아비 전시, 허수아비 만들기, 허수아비 되어보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행사와 먹거리, 볼거리로 구성됐는데요. 밤두둑 허수아비 축제는 우리의 농경문화 속 허수아비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되새기고 옛 풍속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미가 담긴 축제입니다. 횡성 한우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의 자매도시 교류단이 횡성 한우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횡성과 함께 상생 발전을 도모한 일본과 중국 자매결연 도시의 방문 일정을 노현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일본 도토리현 야즈정과 시즈오카현 가케가와시 교류단이 횡성을 방문했습니다. 이어서 10월 7일에는 중국 저장성 리나이시 교류단이 한우 축제 개막식에 참가하면서 방문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횡성군과 자매결연 도시인 야즈정, 가케가와시, 리나이시는 이번 횡성 한우 축제를 맞아 교류단을 파견하면서 횡성과의 우호 관계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들 교류단은 횡성에 머무는 동안 횡성 한우 축제를 관람하고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민간 교류에도 적극 나섰는데요. 이번 방문을 통해 그동안 다져온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는 한편 향후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반 교류로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오늘 보다 활발한 교류 활동을 위하여 상호 직원 수용에 관한 합의 체결을 하게 되었으며 2016년 6월부터 공무원 각 1명씩 10개월간 상호 교환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본 야즈정에서는 대표단, 의원단, 허수아비 교류단 등 총 30명이, 가케가와시에서는 대표단 12명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중국 리나이시에서는 문화예술공연단, 사진작가협회 등 총 34명이 횡성을 찾았는데요. 그동안 횡성군과 함께 행정, 청소년 분야,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나누었던 만큼 횡성군은 남다른 애정으로 교류단을 맞았습니다. 특히 일본 야즈정과 중국 리나이시는 올해로 교류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지난 7일 횡성문화체육공원에서는 야즈정 교류 10주년 기념비 제막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야즈정 교류단은 물론 횡성 대표단 40여 명이 함께 참석해 10주년 기념비의 막을 거두며 교류 1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八頭町になりましたから合併して10年ということです。で今年の夏に郡司さんおいでいただいて八頭町でその10周年記念の記念碑の除幕式を行いました。で、今度お返しという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ど、記念碑開催しましたので、私とそれから議員団とで訪問させていただいたと。 야즈정의 허수아비 교류단은 횡성읍 반곡리 허수아비 축제를 관람한 후 허수아비 축제 위원회와도 교류하는 등 민간 교류도 시도했습니다. 중국의 리나이시 역시 교류 1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문화예술 공연단을 파견했는데요. 한우 축제 기간 동안 직접 무대에 올라 황사사자, 대석차등회, 리나이 도정 등 리나이 무형 문화 공연을 선보이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这次呢，我们有幸受到了恒城郡韩郡守的邀请，我们也非常高兴来到这个美丽而富饶的地方。我们这次的目的呢，主要是为了促进我们两个城市之间的文化交流，并且呢，以此来促进我们两个城市之间对彼此的了解，以此呢，以加深以后我们在各个领域方面的合作交流，共同发展。 지난 2011년 횡성군과 자매결연을 맺으며 우호관계를 맺어온 일본 가케가와시에서는 부시장, 관광협회, 체육협회, 상공회의소 등 행정관계자 12명이 방문했는데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횡성 한우축제를 관람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상호 파견 합의서를 교환하는 중요 일정도 소화했습니다. 友好提携をして4年が経ちました。偏村郡の皆さんと掛川市民の友好も深まってきましたので、いよいよ来年の6月からですね、職員の相互派遣をしてもっともっと交流を深めたいと考えています。 일본 야즈정, 가케가와시, 그리고 중국 리나이시의 횡성 방문은 한우 축제 교류를 통해 횡성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자매결연 도시 간의 우호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더불어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방안을 도모하며 다음 방문을 기약했습니다. 횡성군이 중국, 홍콩 등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며 횡성 한우의 세계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시기에 중국, 일본 교류단의 방문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교류를 통해서 횡성 한우가 세계 시장을 널리 알리겠다는 의지도 엿보이는데요. 횡성군의 바람대로 중국, 일본 교류단이 횡성 한우 민간 홍보 대사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시 시민회관에서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나라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 효친 사상을 제고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시는 남다른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모범 노인과 노인복지 기여자 등 4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해 각 읍면동별로 민관단체에서 주관해 경로잔치, 효도관광 등 다채로운 경로 위안 행사가 개최되고 있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훈훈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세계 전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9차 세계 전복 심포지엄이 여수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호주와 미국, 일본, 중국 등 16개국이 참가해 세계 전복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내외 업체가 참여하는 전복 양식 기자재 전시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세계 전복 심포지엄은 3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학술 대회로 지난해에는 호주에서 열렸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 해양 관광의 중심 여수를 널리 홍보하고 우리 지역 전복 산업의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업과 융합을 통해 창조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포항시 정책기획단 프로젝트 9 추진단이 첫 번째 현장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 9 추진단은 부서 간 협업과 융합을 위해 37개 창조도시 주요 역점 사업과 관련된 9개 팀을 구성한 것으로 지난 9월 16일 1차 실무회의를 개최한 이후 매주 수요일 팀별 보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부터는 매주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답을 찾기 위한 현장 포럼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첫 현장 포럼을 진행한 추진단은 포항역 폐철도 부지 일원을 둘러보며 포항역의 역사성을 살린 도심 재생사업 방안 마련에 나섰으며 중앙상가와 죽도시장을 둘러본 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죠. 포항에는 행복한 아이들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린이타운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들의 체험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교통체험 교육을 통한 안전교육시설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이들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포항 어린이타운,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사실 아이들과 집에만 가만히 있기 답답하시잖아요. 하지만 막상 나가려고 해도 갈 데도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십니다. 알고 보면요, 포항 안에 아이들과 함께 갈 곳이 참 많거든요. 그중에서 아이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아이는 놀고 싶어하고 부모님은 뭔가 가르쳐주고 싶고 일석이조. 아이와 부모가 원하는 것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곳이 있는데요. 놀이를 통해 꿈과 창의력을 키우는 그곳, 지금 소개합니다. 포항 어린이타운 내에 있는 아이조아 플라자와 어린이 교통랜드입니다. 신나게 놀면서 꿈을 키우는 아이조아 플라자와 몸으로 느끼고 체험으로 익히는 어린이 교통랜드. 지금 이곳에서는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요소를 쏙쏙 재미있고 알차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아니, 여기는 제가 동화 속에 짠 하고 등장한 것 같아요. 건물들도 알록달록 너무 예쁘고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곳은 어린이타운입니다. 어린이타운은 아이조아 플라자와 어린이 교통랜드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곳에 오시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먼저 아이조아 플라자부터 살펴볼까요? 공이 날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이곳 과학놀이터에서는 바람의 힘을 알 수 있는 공기 파이프 외에 과학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집짓기 체험실과 자연놀이터에 어린이 방송국까지 총 8개 체험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깨소금 이 신혼 냄새가 펄펄 나는 커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을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희 집은 대전인데요. 어제 친구 돌잔치에 놀러 왔다가요. 저 사촌 조카들 데리고 가볼 만한 곳 검색해서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너무 보시다시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애들은. 얼마나 좋아하니까 어떤 반응이에요? 신나서 애들끼리 막 뛰어노니까 너무 보기 좋고 기분이 좋은데 잘 온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매주 월요일, 명절과 국경일 말고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이조아 플라자는 만 24개월부터 7세까지, 어린이 교통랜드는 만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조중뿐 아니라 주말에도 고민하지 마시고 이곳을 이용하세요.
이곳에 오셔서 아이들이 어떤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일단 사고가 안 나게끔 그 교통 안전에 대해서 좀 잘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때는 그런 교육을 잘 못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와서 보니까 공사 현장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하는 걸 보니까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린이 교통랜드는 어린 친구들에게 교통안전 법규를 알려주는 안전교육장과 밤길 걷기, 안전띠 매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교통안전체험장이 있는데요.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도 체험장이 갖춰져 있어 신호등과 건널목 건너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남자아이, 여자아이 한 명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아이예요? 여자아이. 딸아이가 베스트 드라이버더라고요. 아, 엄마 왔어요. 안녕. 재밌었어요? 네. 얼마만큼 재밌었어요? 많이요. 많이요. 그럼 이제 신호등 같은 거 다 볼 줄 알아요? 예. 하면은 뒤로 물러서서 기다렸다가 신호가 바뀌면, 그러니까 왼손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손까지 딱 들고 이제 완벽하게 100점짜리 이제 아이가 됐네요. 네. 우리 사랑하는 아이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말만 듣지 말고 엄마 말도 좀 들어주세요. 엄마 사랑해 한번 안아줘야죠. 아이고 이뻐라. 네.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체험놀이 공간 아이조아 플라자. 어릴 때부터 도로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분야에 대한 체험 교육이 이뤄지는 어린이 교통랜드. 둘러보는 내내 감탄사가 끊이지 않는 속이 꽉 찬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항 어린이타운. 이곳에서 아이조아 플라자와 함께 어린이 교통랜드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즐거우셨죠? 이번 주말에 어디 가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마산 지역은 전국 국화재배 면적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국화 집단 생산의 중심지로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에서는 국화 재배를 지역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화 작품을 전시하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특화된 기술로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 전시하는 한 줄기에서 1000송이 이상의 피우는 다륜대작, 한 개 줄기에서 여러 개 색 연출을 하는 기술, 몇천 송이 국화를 조합하는 기술, 국화 개화 시기를 조절하는 기술 등이 접목된 축제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 접목한 다양한 체험거리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올가을 마산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가을을 대표하는 꽃에는 코스모스 외에도 국화가 있죠. 이처럼 가을을 한껏 품은 국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2015 국향대전인데요. 국향대전에서는 국화로 만든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독립문과 마법의 성 등 대형 국화 기획 작품과 다양한 국화 분재 작품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하니까요. 겨울이 오기 전 풍요로운 늦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국향대전에서 국화향기에 취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높고 파란 하늘 보면서 걷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걷기만으로도 잘 짜진 운동 효과의 70%는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심뇌혈관 질환과 암에 대한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규칙적인 걷기 운동하시면서 건강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